아베가 17일 기자회견에서 아사히 신문의 기자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면 마스크 2장에 대해 뼈 때리는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아사히 신문 쇼핑몰에서 면 마스크 2장에 3,300엔에 판매하죠. 일본 정부의 면 마스크는 공짜고 재고가 넉넉한데도 말입니다. 라고 빈정거린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부지런히 판게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아베노마스크의 후속 보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베의 기자회견에서의 공격이 있고 나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악덕 언론사가 아베에게 반격을 당했다 라는 식으로 기사화가 되었고, 일본인들도 아사히 신문사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베가 언급한 마스크는 오사카부 이즈미 오오츠시에 있는 섬유업체 오츠모직에서 생산한 것으로 판매 정가가 3,300엔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통신 판매 사이트는 특별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수익은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1917년에 창업한 노포 섬유업체인 오츠모직에 의하면 마스크는 총 4층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목화는 의료용 수준의 원료를 사용해서 150회 세탁해 사용할 수가 있다. 직원 15명이 하루에 최대 1,500세트를 만들고 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는 멀쩡한 기업을 언급함으로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뿐 아니라 일본 언론들이 이 회사를 방문 취재하고 사장을 인터뷰하면서 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장은 황당하고 너무 슬프다. 목화로 만든 마스크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아베에 의해 악덕 기업이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간 여성 프라임에서도 특집 기사로 아사히 마스크의 진실을 실었습니다. 아베의 실언으로 창업 103년이 된 특별한 기업이 곤경에 처했는데 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아베의 마스크는 중국산 재료로 만들었지만 아사히 마스크는 일본에서 생산된 목화로 만들었다. 아베의 마스크는 원가가 78엔이지만 아사히 마스크는 150번 사용이 가능하니까 1회 사용 시에 11엔이 원가이다 등의 일본 주부들의 반응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오츠모직은 일본의 자랑스러운 제조기술의 결정체인데 일본의 총리가 비아냥거렸다로 매듭지었습니다. 게다가 이 마스크는 오사카부 이즈미 오오츠시와 상공회의소가 마스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초에 섬유의 거리에 있는 섬유업체들에게 직접 제작을 호소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와 상해 홈페이지에는 이 제품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103년의 노포 기업인 오츠모직이 일일이 손수 제작한 제품입니다. 계속 빨아서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진실을 기사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 반전되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진실은 이렇다로 트윗을 올렸고 몇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아사히 신문은 악덕 기업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한 아베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의 활약으로 자기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으니 일본인들의 글솜씨도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낸 아베노마스크가 머리카락과 벌레들이 들어가 있으며 때가 묻어 불결하기까지 하다는 신고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지시설과 독거노인들에게 보낸 아베노마스크는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데다가 머리카락 등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전한데 이들이 느끼는 모멸감과 당황스러움은 몇 배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급식 마스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C19 대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임산부용으로 특별히 만들었다는 아베노 마스크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포장 용지에는 벌레까지 있어서 반품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후생 노동성에는 몇천 장의 마스크가 돌아왔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가 각 가정에 배달이 되면서 계속 인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왔는데 머리카락이 들어있네요 라고 확인시켜주기도 하고, 일반 마스크보다 너무 작아서 코와 턱이 다 삐져나온다. 한번 빨았더니 이렇게 줄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배보하기 전에 이물질을 다 빼느라고 고생했는데 25% 정도가 더러워요.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이런 트윗이 의외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2장을 이어붙였어요. 아베 마스크 사용법입니다. 아베 마스크를 이어붙일 때에는 다른 천을 갖다 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도 아베를 조롱하는 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사 공격하다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아베는 지금도 일본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때문에 심심하지 않아서 좋겠습니다. 현재 도쿄에 있는 노숙자를 대변하는 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연은 바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된 가운데 그
그 숙소와 시설들을,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촌 자체를 노숙자들의 임시 피난처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쪽에는 노숙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쿄 홈리스 자립 지원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현 상황이 돌아가는 흐름을 읽었나 봅니다. 어차피 쓸모가 없어진 텅 빈 선수촌과 시설들을 놀리면 뭐하냐, 우리도 좀 같이 쓰자라는 것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시민단체 이름이 길기 때문에 편의상 앞으로 노숙자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와 정부에 요청한 것 외에도 온라인 청원까지 수만 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체에는 탐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현재 선수촌은 자국 선수뿐만 아니라 해외 선수들까지도 이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합니다. 일단 글로벌 선수들 11,0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과 그리고 패럴림픽 선수단 4,400명이 지낼 수 있도록 총 15,400명 규모로 상당히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만들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이제 실망도 클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현재는 우여곡절 끝에 1년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텅 빈 상태로 먼지만 쌓여갈 텐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자는 약 1,000여 명이고 비공식적으로 4,000명가량이 더 존재한다 라고 밝혔는데, 이 1,000명의 등록된 노숙자들은 신원과 체류 장소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또 다른 비공식 인원들은 넷카페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넷카페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비슷한 개념으로 샤워실이 달려있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PC방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그분들은 계속 거기 넷카페에 있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혹은 서식지나 잠자리가 바뀌면 그것도 나름 힘들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현 시국이 터지면서 대부분의 넷카페들도 경영 악화로 다들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컴퓨터만 하다 가면 상관이 없는데 불특정 다수가 와서 잠까지 자버리면 언제 누구에게 전염 전파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넷카페들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도쿄 도내의 비등록 4,000여 명의 노숙자들이 현재 잠잘 곳이 없어져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니시 렌이라고 하는 노숙자 단체의 회장은 지금 같은 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을 바꿔야 한다 라면서 선수촌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고 도쿄도청 역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거 먹고 자는 문제가 걸린 일이라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코미디 같은 상황에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하네요. 이 제안이 거절당하자 의료계 전문가들 중 일부에서 하는 주장이, 그렇게 했을 경우 정체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선수촌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감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면 더 위험해진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 중에 한두 명만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확진자라고 해도 그 한두 명으로 4,000명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현재 저쪽 확진자는 21일 기준으로 11,300여 명에 달하고 총 사망자도 24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어차피 못 쓰게 된 시설을 우리도 좀 활용을 하자, 다른 한쪽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절대 안 된다, 그런 행위는 확진자 증가에 가속을 붙이는 꼴이다 라면서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4년 전에 있었던 브라질 리우올림픽 기간에는 비슷한 형식의 깜짝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노숙자들을 위한 레스토랑을 무료로 운영한 사례입니다. 잠시만 알아보자면 이때 선수촌 한쪽 공간에 레스토랑을 만들고 세계적인 셰프들을 초청해 각종 화려한 요리에 음식도 무료로 먹을 수 있게 운영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 이벤트는 전파를 타고 지역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단 이때 노숙인들과 브라질 정부에서 인정한 최하위 계층만 이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봉사활동 중의 하나로 의미를 둔 것이죠. 하지만 이 의도는 좋았으나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결국 요리하는 식재료를 모두 선수촌에서 나오는 남은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때는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노숙자가 아니라 어차피 못 먹는 일반인들까지 전 세계에서 이름 있는 40여 명의 셰프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게다가 정상 식자재가 아닌 남은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들어내는지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또 먹는 사람대로 세계적인 셰프들이 하는 요리를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 레스토랑 무료 운영 이벤트는 미슐랭 최고 등급인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이탈리아의 마시모 보투라라는 셰프의 훈훈한 마무리 멘트로 끝이 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식재료를 가지고도 최고의 요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자신의 요리로 노숙인들과 빈민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겠다. 라는 말과 함께 이벤트는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도쿄올림픽은 생각지도 않은 손님인 바이러스군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르죠. 일반인들이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보러 선수촌에 갈 일도 없지만, 만약 선수촌을 쓰게 해준다고 해도 노숙자 자신들도 위험하다고 싫어하는 건 아닐지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해당 기사가 난 후에 네티즌들 반응은 꽤 의외였는데요.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축제인데 저분들한테 넘겨주냐. 선수촌을 지켜야 한다. 라는 여론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이다 보니 실제 생활에선 안 그런데 말로만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현지 반응으로 주요 댓글 10개 정도만 뽑아서 읽어보면, 첫 번째, 예전에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오랫동안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기분 나쁘면서 이분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에 걸려 쓰러졌는데 구급차를 부르니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숙자와 범죄자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본인들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욕을 엄청 많이 먹을 걸 알면서 그렇게 선수촌을 쓰겠다고 신청한 건 인정해줘야 한다.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곤란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선수촌에 들어간다 해도 모든 이용료가 무료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끼리의 또 다른 경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대물림이 되는 경우도 많고 병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장 내일 나도 저런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도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올해부터 대학생이지만 등록금을 못 내고 집세도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되기 직전입니다. 나도 저기 들어갈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치안 악화가 걱정입니다. 감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저곳에 들어가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폭력이나 우울증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간접적인 피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데 세금이 많이 쓰여도 나는 불평 절대 안 한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위한 세금입니다. 4,000명의 비등록 노숙자라고, 거기에는 앞으로 실업으로 인한 미래의 노숙자 수만 명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세금을 내고 있는 의미를 물어봐야 할 때다. 나는 지금 그 넷카페에서 15년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다 데리고 선수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한 관심이 가는군요. 너희들 이것을 넷카페나 노숙자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볼 땐 애초에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뭔가를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신청을 했지만 이런지하에 거절당했다고? 신청한 사람이 좀 더 절실함과 다급한 마음을 갖고 당사자의 마음으로 신청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지금 도쿄도가 운영하는 캠핑장과 해변 공원도 폐쇄된 상황이라 쓸모가 없어졌는데, 만약 선수촌이 안 된다면 이곳이라도 노숙자들에게 개방해 주었으면 좋겠다. 호텔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캠핑장만이라도 주면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일 수 있을 것이야. 약자에게 굉장히 엄격한 우리나라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곳은 세계 최고다. 앞으로는 우리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나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현지 네티즌 반응은 이 정도까지 알아보고요. 대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선수촌을 쓰게 해달라 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건 사실 크게 반대할 줄 알았었는데요. 선수촌은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세금 똑바로 쓰자,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자,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실 좀 의문이긴 한데요. 인터넷상이라서 착한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여론이 이런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괜히 들여보내지 말라고 반대했다가 욕먹을까봐 다들 가만히 있는 것일지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노숙인들의 선수촌 입주가 시작되면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